다음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국보원 상임고문이신 이상진 상임고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15 경축사와 그 다음날 있었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문 집회가 드디어 반전의 기회를 잡고 더욱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대한문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의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미디어실록의 요청에 저희가 기꺼이 협조를 합니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는 홍준표 자한당 대표에 대한 경고입니다. 국보원 집행위원이신 원종래 집행위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성명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신 차려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태극기 민심을 알기나 하는가? 당신은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공로화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을 못하는가? 문재인 세력은 사기 탄핵 불법 구속으로 정권을 빼앗은 후 지금 약 100일 동안 외교 안보 내치 전반에 걸친 무능을 여과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적화를 위한 단계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문재인 세력과 싸워 애국 우익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매진해도 모자란 판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어쩌고 하며 출당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런 당신의 언행을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홍준표 당신은 지난 선거에 불과 보름 동안 100%에도 채 미치지 못하던 지지율이 20%를 상회하는 지지율로 상승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당치도 않은 착각이다. 당신의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 좌익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는 태극기 애국 세력의 간절함이 직결된 결과이지 당신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태극기 애국 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9일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연설을 해주실 연사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을 해주실 분의 주제는 특검의 거짓 공소장과 홍준표 문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구국동지의 강군열 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 고려대학교 구국동지회장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여러분, 8월 15일 행사에도 참석하셔서 온종일 비를 쫄딱 맞고 몸이 많이 피곤하고 무거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신 걸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의 애국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려대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연세대학교 유관모 회장님과 같이 나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힘이 솟습니다. 지금 우리 성명서를 낭독하신 분도 그 내용에 언급했지만은 3일 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대구 시민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시민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면밀히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홍준표 대표 측근으로부터 우리 대한문합, 시청합, 태극기 민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구국동지회가 자유한국당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홍준표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고 그 후보실에서 홍준표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청 앞을 흔들었던 태극기 민심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청 앞에 태극기 민심을 끌어안지 않고 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태극기 민심을 끌어안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태극기 민심을 존중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 마음을 끌어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가 나올 때 홍준표 대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해야지. 출당 문제를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해야지. 반대 맞죠? 그것이 홍준표 대표가 취하여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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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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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 안보에 관해서 잠시 언급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은 옛날부터 캐시미르 분쟁으로 늘 소란했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캐시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땅덩이가 무려 우리 한반도의 넓이만큼 똑같았습니다.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두고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1차, 2차, 3차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70년대 가서 인도도 핵을 갖게 되고 파키스탄도 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쪽은 핵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다. 이 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해 올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가지려고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도에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나서려면 그래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려면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NPT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북한과 똑같은 취급과 단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91년도에 철수시킨 그 전술핵을 다시 대한민국 땅 안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에 끌려다니지 말고 전술핵을 배치하여 안보 태세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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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 인사는 드리고 해야겠죠? 예. 그림이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연설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 연설해 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구국동지회 유관모 회장님께서 원전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유관모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한 번 더, 대한민국! 조금 전에 고려대학교 구국동지회장이 연세대학교의 구국동지회장 유관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할 때 고성전문하고 여의전문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던 그 명분들이 이번에는 다시 문재인 정부의 타도를 위해서 한 몸으로 뭉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 몇 가지 발표하는 도중에 신거리 원전 5, 6호기를 중단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홍두깨 두는 식으로 왜 잘 나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왜 스톱을 하는가? 지금 공정이 29%인지 30%가 지금 진정이 돼 있고 거기에 한 1조 6천억 거의 2조 돈이 투자가 됐는데 왜 그걸 스톱을 시키는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 60개 대학의 417명의 원자력 교수가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한 거래요. 동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습니까? 동국대학에 의과대학이 있다는데 거기 미생물학과에 김익중 교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미친 사람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쁜 점만 좀 적어가지고 판도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서 원자력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많이 죽는다. 러시아에서 그 사고가 냈고 후쿠시마 일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1600몇 명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사고가 나면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그 다음에 이것을 공산주의 원칙은요 다른 사람을 교란하고 위협을 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가지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학 교수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저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첫째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둘째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부속도를 놨지 않습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라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될 때 1953년도에 우리 미국하고 휴전을 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의 원전을 하는 조건으로 한미동맹을 맺고 모든 전시체제는 미국한테 전자권을 남겨준 거죠. 그 이후에 도와달라는 것이 우리 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번식기가 돼가지고 그때 58년도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자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 원자력 발전소가 오픈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픈을 한 건데 지금 와서 잘 나가죠. 여러분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5개가 있습니다. 25개. 25개가 돼 있는데 1기는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던 1기는 문재인이가 되고 나서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앞으로도 그걸 점점 폐쇄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는 4분질 25%가 올라가고 산업용은 38%가 전화가 올라가요. 그러면 모든 지금 먹고 살만해서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전기료가 산업용이 올라가면 IT 산업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못 있고 해외로 베트남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2015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냐? 26조 8천억이에요. 26조 8천억.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고리 오리고기를 스톱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되는 손해가 얼마냐면 우리가 약 5조를 잡고 있어요. 5조를. 5조라고 하는 돈은 여러분들 5조라는 돈이 스톱이 되지만은 거기에 일을 스톱을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 조그만 하청업체가 약 740개가 있습니다. 740개에 있는 그 하도업체 가족수가 4명씩만 따져도 거의 한 2천여 명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돈을 뭘로 주느냐? 정부에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1,000억 정도를 3개월 동안 우리 쉬고 있는데 1,000억 정도를 정부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1,000억 정도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지금 쫓겨나서 감옥에 있습니까? 44억이에요. 그 중에 30억은 그 세월고 봉급 쪽에서 30억만 쓰고 713억 그냥 은행에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처벌을 받는데 이건 1,000억이고 몇 조고 그냥 날려보는 거거든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2009년도에 UAE라고 있어요. UAE. 그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큰 UAE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기를 해가지고 현재 43조의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거기서 벌어들이는 손익이 26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내후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총 대빵으로 하던 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거기에서 영국에서 지금 뭘 하느냐면 우리가 거기에 건설하고 있는 1400 APM인데 1400cc가 140만 킬로톤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모형 걸 영국이라면 하려고 컨택을 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스톱을 한다니까 이가 위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컨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 덕분이냐면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여러분들 이거 특별히 알고 이번 8월 25일부터 보름 동안 약 2만 명을 전화로 걸어가지고 그 중에서 500명을 손실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2박 3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탈원전이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공론화해가지고 정부에 거론하면 정부에서 그걸 청구를 한다니까 이것이 하는 방법이 공산화 시대입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시대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걸 전부 이해하시고 탈원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탈원전을 철폐해라! 신고리 오디코를 즉시 개설하라! 문재인한테 한마디 얘기합니다. 있을 때 너 잘해! 있을 때 잘해! 자, 고맙습니다.
고